오랜만에 보죠? 뭐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은 없지? 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저? 얼굴들이 한 번씩 보는, 저녁반에 나왔다가 저녁반에 나왔지 않았었나? 그죠? 이거 대충 찍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자료를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2주만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힘들고 공부할 양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순환별로 1순환, 2순환, 3순환별로 조금씩 이제 터치할 부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편리하게끔 자료 나눠준 거니까 그거과 책을 같이 놓고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복습들 해보셨나요? 너무 또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 걸 봤을 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이제 복습을 해야 빨리 합격합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문제를 찍어서 주고 요행을 바라고 이런 시험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해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다 찍어서 맞춘다겠죠. 또 좀 젊은 분들은 뭔가 좀 빨리 따라올 수 있지만 본인들도 노력 안 하면 이건 시험에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달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냐 여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용어 정의하고 지적과 등기의 관계, 그 다음에 일필지 성립 요건, 예외 제한 사유 이런 것을 했었어요. 조금 생각이들 나나요? 예? 생각이 나면은 비정상이야.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공부를 하셨고 복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칠판이 이게 깨끗이 지운 건가? 자, 근 벌써 한 4주째인데 이제 공부해 보니까 조금 이제 자리가 잡혀갑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자리 잡는 중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좀 해본 분들은 이제 아는데, 왜냐하면 기억 속에는 항상 사람이 과거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한번 들으면 알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실망을 많이 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머리가 이상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공부해야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녹슬었던 머리가, 공부한 머리가 조금씩 돌아가려고 그래. 한 달은 돼야 돼요, 최소.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공부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알아듣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자세를 다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귀를 좀 뚫는 훈련하겠다. 말해도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가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게 그 상태를 반복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한 몇 달 지속되어야 이 말들이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쉽게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배울 때 아무리 뒤에서 붙잡아줘도 스스로 못 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타려면 그 내용을 스스로 알아먹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책도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묵묵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적과 등기의 관계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2주 지나서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지적은 토지에 대한 어떤 측면을 주로 공시한다 했죠? 어떤 측면? 아무 생각이 없죠.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시. 왜냐하면 머릿속에 복잡한 거 담아놓으면 불행합니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 싹 잊어버리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은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많은 걸 기억하면 머리 복잡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을 운영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또는 지금 뭐 큰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고민이 그만큼 많고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 의외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속에서 나무 뿌리나 캐고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병장수합니다. 고민이 많지 않아요. 큰 고민은 않거든요. 큰 고민. 그때 그냥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기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지적과의 등기와의 관계, 이원적 공시 방법 얘기했어요. 지적은 자, 토지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냐면 토지 표시상의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 여기에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 오면 이 등기는 표제부에서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등기해주고 갑구나 을구에 가면 권리관계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 양 측면이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하는데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원적 공시방법하에서 자, 지적은 저 두 측면 중에서 어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 있고, 등기는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 토지나 이런 건물도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대장을 봐야 된다. 이 지적은 여기 대장이 나타나요. 대장. 이것은 등기부, 대장과 등기부를 같이 보여야 돼.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양자는 동일 항목이라면 상호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불일치가 생기면 일치시켜줄 때 자,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어딜 바꾸고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주고, 이게 뭐라 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어딜 바꿔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켜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불일치가 생기면 이렇게 정리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생각나면 됐습니다. 스스로 뭐 안 나도 이렇게 하면 한번 들은 것 같다. 이 정도만 되면 대단한 발전이에요. 전혀 들은 것 같지 않다. 그럼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전혀 들은 것 같지 않으면 싹 다 클리어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깨끗합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 공부해서 용어정의, 그렇죠? 용어정의 생각나요?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다면 갑자기 또 긴장이 되시죠? 그럼 같이 대답해 보세요. 같이 대답. 자, 토지 표시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토지 표시. 그게 뭐였어요? 토지 표시, 소재, 또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고 또 경계 좌표도 있고. 잘 알았습니다. 한 6가지 튀어나오면 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적 공부 몇 가지? 몇 가지? 지적 공부. 몇 가지는 먹고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그랬지? 8가지. 너무 잘하신다. 이거 뭐 이미 공부했던 분 아니야? 너무 8가지가 있다. 이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죠? 5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죠. 어떤 거?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렇게 전선화된 걸 말합니다. 이걸 빼놓고 3가지가 뭐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연속지적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연속지적도 어떻게 만든 거다? 지적 측량을 하고 만들었어요?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측량하지 않고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측량에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지적 측량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은 뭐라고 했죠?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 세종시장의 지적 소관청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관청이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누구라고 했죠?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천안시장은 소관청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 천안시에 구가 있어요. 행정구로서. 공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청주시장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이란 그것도 다른 거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지 토지가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이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했죠. 이렇게 한자를 써준다 했잖아. 지적의 고유한 용어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토지 표시가 뭐 여기 6가지. 이것을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 전환이라 하면 뭐라고 해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어떤 거?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어디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야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용어가 쓰는 용어도 지금 몰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 근데 조작 방법을 전혀 몰라. 핸들이 뭐야? 핸들이 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나가야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용어 정의를 하래. 그래서 2차 과목들은 전부 다 친절하다고 되어 있잖아. 왜? 제2조 이 법을 쓰는 용어 정의가 다 나와요. 근데 1차 민법 같은 거는 그런 친절한 과목이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법률행위가 뭐냐? 설명이 없어. 다 알아서 공부해야 돼. 해석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요건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분석하는 요령은 스스로 다 알아야 돼. 근데 2차 과목은 친절하게 용어 정의는 이렇고 이 법을 쓰는 말이 이렇다. 다 가르쳐주고 들어가잖아. 자, 그 다음 1필지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지? 1필지, 한 필지. 이 1필지란 토지 등록단위,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단위다. 1필지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었죠? 우리 여기 젊으신 분 제일 생생할 것 같아. 몇 가지? 뭔지 기억나는데 말을 못해. 그렇지. 뭔가 있긴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다. 이게 정상이야.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1필지 성립 요건이 있었죠? 어떤 거? 지번 부여적 같다.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된다. 도면에 축척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 6가지 요건은 1필지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했죠.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지번 부여적이란 뭐라고 했어요? 지번 부여적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어디? 동이나리 예 준한 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들은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들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제 2주 만에 보기니까 특히 공시법은 신경 써줘야 돼요. 세법보다 분량이 눈에 더블이나 이상 되는데 못하면 2차에서 여기에 발목이 잡혀요. 물론 부동산 공법에서 더 힘들겠지만 2차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건 공법선생 매주 보잖아. 미우나 고우나 매주 보니까 일주일 만에 한번 보면 그래도 잊어버리지는 않지. 공시법 선생님이 2주 만에 와가지고 저게 공시법인지 뭔지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생각난다.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중에서 이게 원칙이라고 했어. 원칙. 여기 뭐가 있다고 했지? 예외가 있다고 했어. 예외는 뭐라고 했어요? 양입지 문제. 양입지. 양입지는 1필 성립 요건 중 어떤 문제라고 했죠? 지목인 즉 용도. 토지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다. 이걸 양입지. 자, 양입의 제한 사유가 있었죠? 예외는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다. 양입지가 되지 않는 경우 3가지 기억하라 했지?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 한 필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까지 공부했어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첫 시간이라서 일부러. 저는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에 이런 걸 했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는 오늘 나눠준 자료는 그래서 자, 지금 지적이란 집에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라 했지? 지적이란
지적이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어? 에? 뭐라고? 그렇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 용어 자체가 지적, 요 지적이란 말이, 자, 이게 땅, 토지. 자, 이것은 호적 부을 때 적자야. 등록할 적. 등록할 적. 즉, 토지를 목적어입니다.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조금 더 표시했을 때 누가 등록하느냐? 그래서 국가가. 다 설명했지? 5대 이념도 여기서 다 나왔었고. 자,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럼 토지를 등록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지? 이걸 어디다 등록할까요? 어디다가? 내 노트에다 등록할까? 에? 어디다 등록해? 도면에만 등록해? 그걸 뭐라고 해? 지적의 3요소 얘기하면 지적 공부라고 해.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총 8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해야 돼. 즉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인데, 등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필지 단위로 등록하더라. 필지 단위로 부익해서. 그럼 이 필지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토지를 조사 측량하면 도면에 그릴 때, 자, 그대로 토지를 이걸 도면에 그릴 수 없다 했지. 왜 못 그린다고 했어요? 얘기 전에 땅 많은 종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줄여야지. 줄이는 걸 뭐라고 그래? 축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만약 1000분의 1 줄였어요. 그럼 저 토지가 실제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요. 요 꺾인 점들 경계점이라고 했어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나오고, 경계로 둘러싸인 표시된 다각형, 이게 뭐야? 이게 한 필지야.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이게 한 필지단 말이야. 한 필지가 나왔으면 토지를 등록하려면 뭘 등록할까?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등록해야 돼? 어떤 내용? 고려시대부터 이 땅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 역사를 기술할까요? 예? 어떤 내용? 토지 표시사항. 토지 표시가 뭐라고 해서 몇 가지 다시 또 6가지가 있다니까. 그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토지 표시사항을 중심으로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필지가 나왔으면 이걸 등록하려면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게 바로 등록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토지 등록사항은 이게 뭐라고?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가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 이게 뭐야 이게? 소재. 자, 소재가 뭔지는 알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가 뭐 세lum동인가요? 에? 무슨 동? 나성동? 세lum동으로도 찍히고 나성동으로 찍히고. 여긴 지금 혼란의 연속이야. 계속 내비,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비 찍고 왔는데 똑같이 저 뒤쪽 안내해가지고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이거 뭐 어디로 가야 이렇게 우리 굴 찾는 거 있잖아. 그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내가 안 돼. 나성동 찍고 와봤는데 또 엉뚱해. 또 저쪽으로 또 왔어요. 여간 세종특별자치 나성동. 그럼 이게 뭐야? 소재. 나성동에 땅이 하나만 있나?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몇 번째냐? 이게 뭐야? 지번을 붙이는 거. 지번.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이 결정되면 토지가 특정이 되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번지다. 그럼 토지가 몇 개 있어요? 10번지 토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 한 명밖에 없지. 딱 그럼 특정이 됐는데 여러분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거. 토지도 지번까지 딱 정해주면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어디서? 나성동에서. 또 세종시에서. 어디서? 충청남도에서. 또 어디? 대한민국에서. 또 지구에서. 또 우주에서. 요새 잘 쓰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요 우주상 요 지번을 가진 건 뭐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딱 특정이 된 거야. 그러면 특정이 됐으니까 그 토지 용도가 뭐냐? 이게 뭐야? 지목이 나오고. 용도가 뭐냐?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주차장이냐? 또는 주유수용지냐? 공원이냐? 뭐 여러 용도가 있잖아요. 이걸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넓이가 얼마야? 이게 뭐야? 면적.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경계가 어디까지냐? 경계. 그 다음에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숫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뭐야? 토지 표시야. 토지 표시. 이걸 등록해야 돼. 자, 그런데 소재나 좌표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이거는 시험 문제.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주고 요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리시험도 아니고 무슨 지금 이런 걸 내질 않아요. 즉 1번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번 천안시 뭐 동남구 복명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고 이 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런 건 문제가 될 수도 없지. 이미 주어진 조건이야, 소재는. 그렇죠? 그러면 나성동에서 지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몇 가지가 있고, 표기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면적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결정하고, 경계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최소한 4문제 이상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책은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54페이지를 피셔요. 이 책에 보면 54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54페이지. 양입지 밑에 토지 표시상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중에서 뭐부터 나왔어? 지번. 왜 지번부터 나올까? 소재는 볼 필요 없다니까.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결정 이 4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토지 등록상을 지금부터 본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지번을 본다는 거. 지번. 자, 이것도 보세요. 지번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토지에 붙인 번호예요. 토지에 뭘 붙였어? 번호를 붙였어. 어떤 번호를 붙였을까? 어떤 번호를 붙였을까?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붙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토지에다 아라비아 숫자를 그냥 붙였어. 이게 지번이야, 지번. 그러면 토지에 붙인 번호인데 지번은 한 필지마다 몇 개를 붙일까? 1필지마다 몇 개? 하나씩.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서 필지마다 오로지 하나밖에 못 붙여요. 여러분 주민번호 하나씩밖에 없지. 2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핸드폰은 대포폰까지 포함해서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듯이 지번도 하나야. 토지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번의 표기 방법을 잘 보세요. 표기,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표기 방법. 그래서 거기 제 나눠진 프린트물도 위에 보시면서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 옆에 놓고 나중에 뭐 채우는 게 있으면 채워 넣으면서 체크하셔야 돼. 책과 비교해서 같이 보셔요. 왜냐하면 책에 막 이렇게 쓰고 그런 걸 불편할 것 같아서 페이지를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쓰느라고 정신없고, 어떤 분은 멍히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 썼다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다 놓으면서 책,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 또 너무 편하게 해주면 공부가 안 돼. 왜? 졸어. 그냥 다 써줬고 그냥 듣다가 꼬박 졸어. 또 너무 안 해주면 또 불만이 생겨.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80에서 90%는 완성해주고 10% 정도 남겨놓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서 얘기할 때 한두 마디는 좀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개 빈칸 채워진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깜빡 잊고 나서 나중에 이게 뭐에 쫓아오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듣다가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표기 방법은, 자, 지번은 숫자가 하나 나온 게 있어.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우리가 했듯이 123이다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2개 나란히 나올 때 있어. 만약 123에 1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단식 지번. 이렇게 하나만 나온 것을 단식 지번. 2개 나란히 나온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복식 지번. 그럼 단식, 복식 스포츠에서 많이 들었죠? 혼자 하면 단식, 둘이 나오면 복식이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세요. 단식 경기냐 복식이냐, 혼합 복식이냐, 남녀 같이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단식, 복식. 혼자 하는 건 단식. 이 숫자도 2개 나오면 복식. 이것은 어디다 쓰냐에 따라 다른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만 써주면 돼. 숫자만. 근데 이게 토지대장 지적도가 아니고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가면, 임야대장, 임야도에도 지번 표시할 때 단식, 복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쓸 때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단식, 요 뒤에 붙어 있으면 복식 이렇게 돼요.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의 특징이 여기 숫자의 앞에다가 산이라고 써줘. 숫자의 앞이 어딜까요? 이것도 잘 알아요. 숫자의 앞을 어디가 앞이라고 그래? 1번이 앞이야, 2번이 앞이야? 예? 어디가 앞이야, 숫자의 앞이? 예? 예, 1번이 앞이죠. 여기가 앞이에요. 앞뒤도 구별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 다음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했어.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 앞면 가는 쪽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따져야 되겠지. 거꾸로 서가지고 왼쪽을 생각하면 반대로 내려버립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거는 이쪽이 앞이 아니고 여기가 앞이야. 앞에다가 뭐라고 한다? 산자, 산. 한글로 한자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글로 산. 임야라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산. 알았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 이쪽에는 임이 나올 때 있어. 임야도에 보면 임야도에 도면에 가보면 이렇게 임야도에 있다면 요게 산 5번지, 산 6번지, 산 7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산 6번지 지목 임야면 여기다 임이라고 써줘. 임. 이건 지목이에요. 요까지 지번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임야도 도면에 표기할 때는 한자씩 지목을 써주는데 임이라고 쓴 건 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임이 아니고 뭐? 산. 한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식지번은 숫자가 나란히 나온 걸 얘기해. 나란히 이걸 평행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앞에 나온 걸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본번이라고 한다.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하냐? 부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진 지번, 요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식 지번. 본번만 있는 게 뭐야? 단식 지번. 그러면 이렇게 부번만 있는 지번이 있을까? 이런 건 부번만 있는 지번이 될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번과 부번으로 이런 게 복식 지번이라고 있는데 복식 지번은 자 보세요. 앞에 본번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지? 자 요거 표시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 아세요?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설을 듣자는 게 아니고 법조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법조문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다? 자, 의라고 읽는다. 표시는 이렇게 했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아셨죠? 언제가 출제했더니 사람들이 해설 한 10년 전인가 기출문제 해설해 줬더니 또 누가 인터넷 방송 듣다 연락이 와서 도대체 답이 왜 틀렸는지를 모른다. 하루 종일 연구해 봤는데 이것을 123의 1로 표시한다. 맞아 틀려? 읽는다니까 표시하는 게 아니고 표시는 이렇게 했고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고 했어.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알았어요? 공부할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다시 103의 1 이렇게 읽으세요. 합격하고 나선 상관이 없어요. 다시라고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근데 수험 공부하는 중에 다시 하는 사람은 꼭 다시 공부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시라는 말 쓰지 마셔야 돼요. 지문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다시 오면 이거 지적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문 간단한 걸 놓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공부했고 간단하죠?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것은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했어요. 아세요? 이것은 지목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목이 임야일 때 산자를 붙인다. 임야일 때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듯이 임야도에 토지가 여러 가지 있어도 산 5번지 지목이 뭐냐? 묘지. 그럼 묘. 그건 이미 아니야. 산 6번지 뭐냐? 목장류. 그럼 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야가 아니고 다 산자를 붙여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뭐 산 7번지가 뭐냐? 이거 국어라고 써. 국. 그래도 뭐야? 산. 물론 임야는 당연히 이것도 임야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임야는 그냥 여기도 산 붙는 거 똑같아요. 지목과 무관하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즉 지적도에는 임야가 있을지라도 산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비록 임야일지라도 산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산이 붙은 토지와 산이 없는 토지는 바로 옆에 있는 거냐? 아무 상관이 없어. 전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5번지와 5번지 그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완전히 물건이 다른 쪽에 있어요. 찾지도 못합니다. 산자가 붙어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산번지가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등록지, 없으면 그냥 토지대장 등록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가끔 전화상 얘기할 때 보면 몇 번째 했는데 산을 빠뜨린 사람이 있어. 그럼 전혀 집원을 잘못 불러주는 거야. 토지를 엉뚱한 거 찾게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원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위치에 따른 이런 것만 알아두면 돼요. 최소 기본 위치. 기본 위치라는 게 뭐냐? 기본이라는 게 뭐야? 기본은 이렇게 집원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이게 무슨 기자예요? 정자로 써준 겁니다. 초소로 쓴 게 아니고 무슨 기자? 아니, 표기는 아니고 일어날 기, 기상하거나 발기인 뭐 이럴 때 쓰는 기자예요. 일어날 기. 이것은 쉽게 영어로 하면 스타트한다,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집원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두 가지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크게 집원 부여적이 있다. 동이나리. 예를 들어서 여기 나성동이 있다. 그러면 지도에서 항상 이 위쪽이 뭐냐? 이게 북쪽이야. 아래쪽이 남쪽,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 동서남북 표기가 이렇게 돼요. 지도에서 상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왼쪽이 어디야? 서쪽, 오른쪽 어디야? 동쪽. 지도 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집원을 부여할 때 여기 토지가 쭉 있다면, 이렇게 만약 토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집원을 시작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방향성. 그래서 전체적으로면 북, 서쪽,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형태, 즉 남, 동쪽에서 끝난 형태를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걸 북서기본법. 이런 반면에 또 하나는 여기 거꾸로 북동쪽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 북동쪽에서 시작하는 게 있다. 여기서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흐름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방향. 이것을 북동기본법. 아시겠어요? 북서기본법은 어디서 시작했다고?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에서 끝나는 거.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에서 끝나가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북서기본법과 북동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표기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자 표기할 때 쓰는 방법. 이것은 한글이나 영문이나 아라비아 숫자 쓸 때. 여러분 책 어떻게 쓰나요? 책 읽어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이렇게 읽어요? 세로 읽어요? 가로 읽어요? 한글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쭉 밑으로. 알았죠? 근데 한자 쓸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쓰지? 세로? 여기서부터 이 방향, 위에서 아래 이렇게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한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기본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길쭉한 토지가 있다. 수필자 집원을 붙여봐라. 한자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 만약 이게 10번지다 그러면 여기다 10번지. 대지면 대. 11번지 대. 12번지 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걸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한글 표기할 때는 어떻게 돼? 아랍 숫자 쓸 때는 여기 10번지 대, 11 대, 12 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적도는 한자로 표기됐을까? 한글이나 아랍의 숫자로만 쓸까? 예? 지적도 봤어요? 이렇게 돼요. 한자 없어. 지금 안 써. 근데 1950년대 구지적법 만들 때는 한자로 썼어요. 그럼 75년 경우에 다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현재는 이렇게 쓰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둘 중에? 예?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봅니다. 나눠준 거. 지번의 표기,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설명 다 드렸죠? 지번 설정 방법 중에서 거기 3번에 기본 위치에 따라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있는데 그 조문 보세요. 법 66조에 가면 지번의 부여에 대해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시행령 56조에 가니까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해서 자 거기 56조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1 이거는 좀 밑에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이게 뭐야?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북서기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2페이지 맨 하단에 보세요. 2페이지 맨 하단에 거기 조문 읽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조문은 조, 항, 호, 목 목차 순이래. 조, 항, 호, 목 이런 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책을 읽다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 자 어떤 걸 읽다 자 뭐 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몇 조 다목에 가면 이렇게 나와. 다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자, 1, 2, 3, 4 순서를 붙인 걸 갖다 다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1번은 뭐라고 왜 1번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조문 형식에 가서 이렇게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목차가 조야. 예를 든다면 조는 제1조, 2조 이렇게 한 거고 항은 동그라미 표시에 1항, 2항, 3항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제목을 붙일 때는 1호, 2호 등으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목은 가나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그래서 민법에서는 목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공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데 가면 목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시행령 제56조 지번의 구성 부여 방법에 대해서 제3항 자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거기 2번 이게 뭐야? 1호, 2호 붙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2호에 대해서 쭉 가보니까 또 거기에 가나다 쓰지? 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인용할 때 시행령 제56조 자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 제 몇 조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이게 이제 법률이면 시행령이냐 또 시행규칙이냐 이렇게 이것은 법률 얘기하고 이건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부령을 얘기한다 했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 세트가 됐다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요 조문들이 뭐 56조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제1항 2항 이렇게 설명 요걸 항이라고 이걸 조라고 그래. 제 몇 조 제 몇 항 요 항에 가면 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여기에 가면 또 여기 또 밑에 가 나 다 이렇게 표시해. 이건 가목 나목 다목 가나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제 몇 조 무슨 법률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제 그 다음에 몇 목이냐 가목이냐 나목이냐 다목이냐 이런 식으로 조문을 인용할 때 쓰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거기 조문 제가 거기 하나 직접 보여준 건 이건 지적은 조문만 나해도 다 맞아요. 사실은 조문 그대로 배열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 법 제66조 또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가면 북서기본법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자 여러분 54페이지 책을 같이 옆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지번의 구성과 표기 해가지고 55페이지 거기 1, 2, 3번 쓴 거예요. 1, 2, 3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체크 플러스라고 쓴 것은 지금 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제 밑에 보면 지번의 부여 방법 1필지마다 하나 지번을 붙이는 1필지 1지번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5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자 제일 위에 별표 하나만 와서 기본 위치에 따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본 위치에 따라 뭐라고?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뭘 채택하고 있다?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요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 57페이지 오면 지번의 시작. 자 지번은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북서에서 남동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조문을 지금 금방 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번 부여 방법. 지번에서 지금부터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건 간단한 이제 표기 방법이냐 분류에 따라서 기본 위치에 따라서 뭘 채택하고 있는가 이것만 봤고, 지금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자, 이것을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있어요. 지번 부여 방법. 자,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째가 신규 등록 시.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경우는 지번 부여 방법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가 분할 시. 세 번째가 합병의 경우. 네 번째가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지번 부여 방법이 있다. 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이라는 건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떤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 실시했다. 그러면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돼. 경우에 따라 경우의 측량 방법, 도구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더라. 요것이 한 세트로 계속 따라다니는 표현이에요. 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건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적 용어 정의부터 끝까지 지적 측량까지 다 따라오는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런데 기본 구조는 다 뭐냐?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그럼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 예외가 많이 나온다. 그럼 원칙을 뭘로 하면 되나? 원칙을 알고 예외를 신경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신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그 다음에 합병했을 때, 지적 확정 측량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지번 부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신규 등록이냐? 신규 등록은 없던 땅이 생기야지? 어떻게 해서 없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응? 바다를 막아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존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거의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면 등록자는 뭐라고 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없던 땅이 생긴다. 없던 땅이 어떻게 생긴다? 바다를 막아서. 그럼 여기 육지가 있어요. 육지. 육지에 보면 이 인근에 무슨 뭐 지번이 쭉 부여됐겠지? 만약에 10번, 20번. 자, 여기 바다예요, 바다. 여기 이렇게 막았어. 토지가 생겼네?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 이걸 뭘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 소재는 옆에 붙이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 안 되고. 지번이 결정해야지? 지번을 붙여야 돼. 지금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10번지 옆에 있다? 그럼 10번지 옆에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말 표현하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부번. 왜 부번을 붙이냐? 여기 11번이 있어. 여기 11번 다 있어. 여기 12번도 있고. 그럼 이걸 11번 붙일 수가 없어요. 요 사이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0의 1번지. 이렇게 해야 돼.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이게 부적당할 때가 있어요. 부적당할 때. 이 부적당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부적당한 경우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이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여요. 여기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본번으로,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인데, 이 본번을 붙이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적당한 경우. 첫째, 언제냐? 첫째, 세 가지가, 자, 신규 등록 정환되는 토지가 우연히 보니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더라. 즉, 바다를 막았는데 보니까 이 행정구역 중에서 이 지역의 제일 마지막이 500번에 끝났어. 근데 바다를 여기를 막았어. 500 뒤에 숫자가 없어요. 알았어요?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이 500인데 옆을 막았어. 그럼 원래대로 원칙대로면 500번지 옆에 있으면 501 하려고 봤더니 501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501. 최종 지번 다음에 뭐 했어? 본번으로.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땐 본번으로. 두 번째는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얘기는 인접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안산시 뭐 신길동 뭐 동이 있어. 근데 이 바다에 조그만 바위섬이 있어. 이 주변 보니까 얕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립했어. 매립. 토지가 생겼네. 이걸 여기 요 바다를 이쪽 가운데를 막았는데 보니까 기존 토지와 거리가 멀어. 그럼 어떻게 돼? 어디가 인접한지 따지기 어려워. 인접성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이 지역 제일 마지막 500번에서 끝났으면 이거는 501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외가 뭐냐? 두 번째 예외가 뭐다? 지금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는 거야. 기존 토지부터 거리가 멀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러 필지, 수필지. 필지 수가 많아. 토지 면적이 넓다는 게 아니라 필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제 새만금 간척처럼 넓은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만약 여기 10번지 옆에 매립했는데 이게 한두 필지가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수많은 필지가 나왔어. 만약 1000필지가 나왔어. 1000필지. 필지로. 알았어요? 그러면 10번지 옆에 있어. 그러면 10번지 옆에 있어? 그럼 10에 1, 10에 2, 10에 3. 하루 종일 쓰다가 10에 999, 10에 1000. 간 다음에 11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너무 이게 크지? 대단히 나왔어요. 이때는 중간에다 부번을 붙이는 건 부적당한 겁니다. 그냥 해당 지역 제일 마지막에 500번에서 끝났다. 그럼 501부터 1500번까지 붙이면 1000필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접지 본번의 부번을 따르는 원칙을 따라가지 않는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외가 신규 등록 전환시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 최종 지번 인접에 있을 때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여러 필지인 수필지. 세 원수 암기해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 전환 시의 예외. 즉 최종 지번 다음에 뭘 붙이는 거? 본번을 붙이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라고? 최종 지번 인접에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거나 여러 필지인 수필지거나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외로 가는 거예요. 예외로 가서 어떻게 된다?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찾아야 돼. 부번이 아니라 본번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분할 시의 지번 부여 원칙과 분할. 자, 분할이라는 건 무엇이 분할인가요? 분할, 나누는 거지? 그러면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토지를 한 필지가 있다. 이걸 무엇으로 나눴어? 두 개로 자를 수 있고 네 개로 자를 여러 개 자를 수 있어요. 나눴다. 자르면 만약 종전 토지 지번이 10번지였어. 네 개로 잘랐어. 그러면 필지가 하나에다가 네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도 네 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종전 지번을 보니까 1, 2 해가지고 10번지도 있고 10에 3도 있고 11도 있고 11에 2 뭐 해가지고 해서 한 이것도 500에서 끝난 지역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 중에서 요 10번지를 4필지로 분할했어요. 4필지로. 그럼 10번지 쪼개졌지? 그럼 4개로 잘라지는 거야. 분화된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딱 4개로 잘라봤어. 그러면 자, 지번이 지금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는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 이건 그냥 써줘야 돼. 이거는. 즉 이게 뭐냐? 분할전 지번이야. 이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는 거를 써줘. 자, 한 필지는 그중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알았어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요거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걸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해하고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얘기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요거 10에 4분의 1 두 필지 또 2차 분할 두 번째 또 두 필지 잘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얘기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1필지는 분할이고 이것은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여기. 그 다음 예외는 여기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할할 때 아까 요거 10번지를 요걸 두 필 잘라봤어. 근데 여기 건물 있어. 10번지 자르면 이걸 두 필 자르면 하나는 10번지 10에 4번지가 된다고 치면 어떻게 부여하느냐? 북석용법에 따라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10, 여기 10에 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왼쪽 오른쪽. 근데 이 주택이 있거나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건물과 관련된 표기에서 혼란이 생겨요. 과거에 주소 표기할 때 더 명확했지만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오니까 별 의미는 없어졌어요. 이때는 북서기원법을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가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줘야 돼. 우선. 그리고 이쪽 나머지를 그냥 10에 4. 즉 북서기원법 이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이 있는 곳에 어떤 거 분할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분할전 지번. 이것을 우선 부여하는 게 의무입니다. 우선 부여. 이게 의무다.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줍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 분할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책 57페이지 먼저 보시고 거기 신규 등록 전환 시 기억을 보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고 그러나 이게 부적당할 땐 예외가 있는데 디귿에 보니까 예외 세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이 최원수 세 가지 기억하라 있고 그 다음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 기억을 보시니까 1필지 토지를 2필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1필지 지번은 분할전 지번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자 그런데 거기 니은에 보니까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 즉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다. 의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합병시 지번 부여 봅니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갑니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자, 합병은 어떻게 하냐? 합병이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되는 게 합병이죠. 그럼 합병할 땐 예를 들어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어. 네 필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15, 27, 36, 48 네 필지가 있어. 합쳤어요. 물론 합병의 요건, 1필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합병 전에 4개이던 토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어. 그럼 지번은 몇 개 있어야 돼 이제? 에? 한 개 있어야지. 2개 있으면 합병이 아니야. 합병 개념은 두 필지상에 한 필지가 됐을 때 합병이야. 하나가 되니까 지번도 4개 중에 뭐만 남아야 하나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럴 때 어떤 걸 남겨두느냐가 문제야 돼. 그러면 소유자가 제일 원하는 걸 남겨두느냐 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칙은 간단해. 의외로 이게 뭔가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배야.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어. 4명이 타고 있어요. 구명 보트가 하나밖에 없어. 밑에 구멍이 뚫렸네. 가라앉으려고 그래.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돼. 이건 여기 탄 사람은 나이야. 그러면 누가 살아남는 게 제일 여러분 생각할 때 문화인으로서 대답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제일 연장자일까? 제일 어린 사람일까? 여자일까? 노약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예? 그렇지. 어린 사람. 그게 이제 문화인의 기본적인 표현. 제일 세상 덜 살았으니까 좀 더 오래 살아라. 우린 그래도 더 살았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 요게 살아남아야 돼. 요게 15원. 이걸 뭐라고 하냐? 선순위 지번. 즉 빠른 거.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 그래서 합병의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우선권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선순위인데 여기에 15번에 보니까 부번이 붙어 있어. 15짜리가 애가 하나 딸려 있다는 거야. 그럼 이미 얘는 총각인데 여기는 애가 하나 딸려 있어. 그럼 누가 더 억울해? 죽으면
천국 가기 더 오래. 그러니까 그때 누구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본번호된 것 중에 선순위가 우선권이 있어요. 만약 여기도 여기 둘이나 딸리는 사람이야. 그럼 또 어디? 노천국이 또 하나 있네? 그럼 얘가 우선권이야. 그럼 여기도 하나 있어. 그럼 누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도 있어. 그럼 똑같은 조건이야? 그럼 일로 가야 돼,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순위 지번이 합병의 지번이 되지만 그 중에 뭐가 우선이다? 본번호된 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 얘기예요. 본번 중 선순위.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여기도 뭐가 있냐? 또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이 있을 때 예외야. 합병의 경우 주거나 주거용이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으면 만약 10번지 11번지 있는데 여기가 건물이 있어. A 소유 토지 두 개를 합치려고 그래. 그러면 선순위 어디로 가야 돼? 이거지. 근데 주거 사무실이 나면 어떻게 된다? 또 바꿔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할은 의무적으로 같지만 합병은 또 달라요.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합병 지번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이 건축물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했을 때만 의무적으로 부여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만약 신청을 안 했다면 어디로 가? 원칙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 자, 이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합병의 지번이 10일이 돼야 돼. 신청이란 말이 없어. 건물만 있다겠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0번으로 가야 돼. 아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예, 이왕 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1시간 넘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예. 이게 다 하다 보면 어떤 거 1시간 반 되고 막 그러면 머리가 아파. 지진 나고 좀 쉬었다가